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소소공방 임현균입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 연기향토박물관 임영수 관장님이십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뭐 갖고 오셨네요. 아이고 행복대장군, 놀이대장군. 저는 세종시에 있는 연기향토박물관의 관장인 임영수입니다. 네. 연기가 옛날에 세종시의 그 전신 이름인가요? 그렇죠. 네. 지금은 안 쓰나요, 연기란 말을? 연기군에다가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됐죠. 네. 제가 그 공주 향토회를 나갔더니 그 향토사 회원이 저한테 연기 사람들이 세종시가 되면서 너무 연기라는 이름을 헌시짝처럼 버린다고. 네. 그래서 그럼 우리 박물관만은 옛날 연기라는 이름을 그대로 써야 되겠다. 네. 그렇게 결심해서 저희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름을 바꿀 때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역사가 있는 그런 지명인데 그거 좀 안타까운 면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연기 박물관은 뭐 세종시를 지으면서 나온 여러 가지 유물로 만들어진 박물관인가요? 저희가 박물관 만드는 게 한 30년 정도 됐거든요. 세종시는 이제 10년 됐는데요. 네. 제가 조치원 문화원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그때 이제 유물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네. 원래는 폐교된 학교에 자그마한 향토박물관을 만드는 걸 주장했다가 네.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박물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직접 하셨군요. 예. 물건들이 많네요. 연기군에서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그 물건들을 주로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옛날에 봤던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얼마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있으신가요? 시대는 우리 그 연기군이 금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선사시대 유적부터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고인돌이라든지 그때부터 선사부터 삼국시대에 또 네. 토기 같은 게 많이 출토되고 그렇겠지요. 있어요. 우리 박물관이 옛날에 그 조선 초에 도자기를 만들던 가마터였어요. 아, 그래요. 땅만 파면 막 도자기만 나오는 거니까. 그 집 뒤에 가면은 도자기 깨진 그 유물들이 네. 많이 출토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어렸을 때 뒷동산에 가서 그런 그 보고 그랬습니다. 그 저 사기 그릇 같은 거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보물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게 개인 박물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많은 것을 모으시게 되셨어요? 그 원래는 제가 박물관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 제가 문화원에 근무할 때 군하고 그 마찰이 생겨가지고 네. 문화원이 없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거기에 근무를 하는 직원으로 모처럼 들어갔는데 직장이 없어지신 거네요. 직장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예산을 안 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골에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마을 돌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을의 유래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수집해보자. 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서 네. 그 마을 회관의 그 어른들을 찾아뵙고 그 마을에 내려오는 재미난 이야기 같은 것을 제가 체록을 했거든요. 그때가 몇 살 정도 되셨나요? 그게 1990년도인데 그게 한 26살인가 그때 네.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시골 사람들은 꼭 자기네 집에 가자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막 무엇인가를 막 태우고 있는 거예요. 네. 가만히 보니까 족보도 있고 막 문서 같은 걸 막 태우시더라고요. 네, 이걸 왜 태우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날 집 청소를 하다 보니까 옛날 거 나오니까. 이제 막 쥐가 뜯어먹고 자식들이 이게 이제 한자가 써 있으니까 잘 안 보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걸 지저분해서 그걸 태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깜짝 놀라서 제가 그걸 달라고. 네. 어차피 태우던 거니까 제가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게 아주 귀중한 사료음료였습니다. 예, 그 유물이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그 마을 사람들이 모르고 버리는 그런 게 그런 많았을 겁니다. 유물들을 모아서 네, 네. 언뜻 지금 보기에도 예. 그 보통의 이제 박물관하고는 많이 다른데 저렇게 한적한 시골에 자리를 잡게 되신 어떤 이유가 있으셨나요? 이제 첫째는 제가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사정, 경제적인 네, 슬픈 문제고. 사연이네요. 이제 네. 두 번째는 제가 원래는 조치원 읍내에서 새빵살이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제가 유물을 한 500점 정도 모아가지고 네. 그 새 사는 집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집주인이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이 무슨 뭐 저기 답답한 그- 집도 아닌데 예. 이걸 가꾸냐고.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은 불러가지고 그걸 치워달라고. 네. 그래서 제가 후배들하고 이사를 서너 번을 다녔어요. 아이고 그 많은 유물 다 꾸려 안고서 말씀이시죠? 매일 그 니아가로 그걸 그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 후배들이 저만 만나면은 도망가더라고요. 술도 안 사주고 맨날 이사만 시킨다고. 그래서 그 결심을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맨날 이사 다닐 게 아니고 어느 한 곳에다가 좀 정착을 좀 하자. 정착을 하자. 그때 제가 살 수 있는 게 시골에 그 빈집을 살 수 있는 여유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시골에 빈집을 산 것이 오늘날 박물관이 된 거죠. 네. 이게 뭐 언뜻 보기에도 개인 박물관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나 어려움이 좀 있으셨던 걸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그 원래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게 등록까지는 이게 많은 그 제약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돼. 항온항습도 해야 되고 네. 소방 시설도 해야 되고 네. 그 수장고, 강당 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딸랑 시골집에다가 그러게요. 근데 시골집이 좋은 점도 있어요. 네. 창고도 있고 외양간도 있고 안방도 있고 건너방이 있으니까 수장고는 많네요. 제가 거기에다가 팻말로 강당, 연구실, 사무실 이렇게 써붙이니까 외양가는 강당이 될 수도 있고. 네. 처음에는 그 실태조사 하러 오신 분들이 한방 웃음을 주셨겠는데요.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이나 우리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등록을 했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네. 근데 관장님께서는 이렇게 애써 모으신 그 애장품들을 다른 곳에 그냥 선뜻 무료로 기증도 하시던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칼이 사실은 모을 때는 쉽게 모았어요. 네. 그 시대에는 그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그게 하나의 무기니까 많이 이렇게 상자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저희한테 요구한 게 독립기념관에서 그걸 좀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11점을 독립기념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후에 독립 그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기념관을 만들면은 의뢰이 저희 집에 찾아와 가지고 계속. 그 이번에도 그 기념관을 좀 만드는데 그 당시에 유물을 좀 한 점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한 점을 기증을 했던 겁니다.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칼이고 선조들의 피와 정신이 묻어 있는 칼이기 때문에 꼭 가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관장님 이력을 봤더니 지금 하시고 있는 향토 박물관 관장님 말고도 예. 양반 놀이의 또 명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제가 예. 한때 양반 춤이라는 것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좀 배워본 적도 있습니다만 예. 양반 놀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그 사람들이 양반놀이 하면은 서민놀이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재미없을 것 같고 뭐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일본이 금지했던 놀이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문화말살 정책을 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그 기록을 보면 1922년 사이토 총독이 학교에다가 이렇게 그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조선의 우수한 문화를 모르게 하고 아주 천박한 문화만 알게 해서 네. 우리 문화가 왜 이렇게 천박한가 그걸 느끼고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 그게 사료로 남아 있습니까? 예. 네. 그래서 아마 일본 사람들이 양반 놀이를 금지시키고 서민 놀이만 놀게 했어요.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다 그냥 정겨운 놀이 그러면 다 우리 것이고 우리 그렇죠. 전통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그런 또 사연이 있었군요. 그래서 윷놀이, 팽이치기, 연날리기 이런 걸 보면은 네. 특히 팽이치기는 때려야 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런 말도 만들었어요. 조선 사람은 때려야 말 듣는다. 아, 그런 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윷놀이는 막걸리를 갖다 놓고 그 마당에서 멍석을 깔고 놀잖아요. 아주 그 서민들 놀이거든요. 네. 그러면 양반 놀이가 없는 거예요. 아,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양반놀이를 금지시켰을까요? 그 양반 놀이는 놀이 속에 학습이 들어가 있고 그 나라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윷놀이의 일종인 승경도를 보면은 승경도. 예, 이 승경 무슨 말입니까? 그게 승경도란 승자가 이제 오를 승자에다가 네. 경자가 정치경 벼슬이라는 뜻이고 아, 그래요? 벼슬을 올라가면서 노는 놀이거든요.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그렇죠. 그 많은 그 직급들을 알아가게 예. 하는 거. 원래 이게 이제 하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네. 하련은 조선 초에 조선을 건국할 때 공신이잖아요. 네, 네. 고려 시대의 관직을 하련이 조선 시대로 개편을 했는데 그 고려 시대 관직이 꽤 많다 보니까 네. 그걸 쉽게 익히는 게 첫째 목적이고 네. 그게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 직급 속에는 그 관리들이 수신해야 할 사항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관리들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관직에 오르야 된다 하는 걸 느끼게끔 해주는 그래요? 거예요. 네. 그 원판이 네. 바로 요 뒤에 걸려 있는 한자가 굉장히 예, 많습니다. 이게 원판. 처음에 이걸로 놀이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한자 공부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걸 네. 이렇게 한글로 네.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이겁니다. 네, 네, 네. 자, 이 판을 보면은 네. 이 조정 문무사판은 문무사판. 이게 조정은 이제 궁궐을 얘기하고요. 문무는 양반, 네. 문관과 무관, 네. 벼슬을 가지고 노는 판이라고 돼 있고요. 네, 네, 네. 이 초록색은 외직이에요. 지방직.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가운데는 내직이라고 해가지고 네, 주요 관리들. 궁궐, 네. 궁궐 안에 관직이고요. 네, 네. 시작은 여기 초인문에서 시작을 해요. 네, 네, 네. 여기에서 과거를 보면은 무과와 문과로 나누거든요. 네, 네. 원래 이제 조선시대 관직은 9등분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종정, 구품, 8품, 7품, 6품 이렇게 쭉 올라와서 예. 당상관이 되면은 이제 문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영의정까지 올라와서 네. 영의정에서 퇴임이 나오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왜 정년퇴임이라는 말이 네, 네, 네. 이렇게 조선시대에 네. 관료가 퇴임을 하면은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고의 관직인 영의정까지 올라서 퇴임이 되면 이기는 그런 놀이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현명한 방법으로 예. 자녀들한테 즐거움도 주고 예. 명칭도 외울 수 있고 그리고 관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으네요. 오늘날 용어로는 이제 놀이 학습이죠. 이게. 그러네요. 이게 양반 놀이의 특징이에요. 네. 양반 놀이는 거의 다 그 목적이 있고 네. 그 목적 속에서 쉽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여기네. 네, 맞아요. 그러세요. 그렇구나. 네. 장군. 네, 여기다 하나 놓으세요. 네. 네. 이거 문제. 와. 근데 창구리는 와 이제 가는 거잖아. 선생님 장군이 잘 나오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네. 1, 2, 3, 4, 5. 하나, 네. 네. 두 개를 가든지. 축하드립니다. 이게 너무 좋지. 지금 장군이요 나오잖아. 장군 나오기가 쉬운 게 아닌데 장군이 3개나 나왔잖아. 또 반환점으로 가는 것도 또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얼씨구 좋다 하는 거지. 너무 좋잖아. 한번 관장님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해본 달. 던지세요. 아이고 마지막. 쉽지 않지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네. 갈등이 몇 개 이제 네. 자, 이건 칡나무라 가리라고 하고요. 이건 등나무라 등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합쳐서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안에 들어가면은 갈등이 해소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등이 지금 하나, 둘, 셋, 갈나무 셋, 등나무 셋 해가지고 갈등이 3개 해소된 겁니다. 어기여차 콩. 근데 소리가 나야 돼 이게. 땅을 다져야 되니까. 자, 어기여차 콩 이렇게. 어기여차 콩. 전통놀이라고 해서 저도 시골에서 살고 정말 뭐 윷놀이, 자치기 막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알겠거니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생경합니다. 왜 이렇게 낯설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고무줄놀이, 딱지놀이, 여우야 뭐하니 이게 언제부터 놀았나 하는 것을 교과서에도 안 나와요. 네. 그냥 어렸을 때 놀았던 전래 놀이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도 그냥 우리의 고유한 놀이인 줄 알았지 그것이 우리나라 것이 아닌 거를 이제 잘 몰랐죠. 제가 그 놀이의 유래를 찾으려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못 찾고 일본에 가니까 그 놀이가 써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본의 전승 놀이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일제의 우리 정신 말살을 위한 아주 나쁜 거였네요. 우리 문화를 다 없애고 아이들까지도. 그 일본 놀이하고 우리 놀이의 차이가 있어요. 네. 일본 놀이는 주로 그 죽음이 많이 내포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금발보도 죽고 아, 네. 넘어져도 죽고 네네네네. 체여도 죽고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이기거든요. 아, 그러네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네. 456명 중에서 455명이 죽어야 그쵸, 한 명이 살아남는 한 명이 거죠. 살아남잖아요. 네. 그게 정확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일본 놀이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봐요, 저는. 아, 네. 근데 우리나라 놀이는 강강술래에 죽는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놀이를 해도 이기면은 풍년이 들고 또 보리 풍년이냐 벼 풍년이냐 이걸 따지는 게 우리 놀이거든요. 네, 네. 초등학교 교과서가 133권이에요. 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네. 거기에 전래 전통놀이가 3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일본 놀이가 몇 가지일까요? 30가지 중에서 거의 대부분 아닐까 생각이 걱정이 좀 됩니다. 27가지예요. 아, 세상에나. 네. 그 3가지만 우리 전통놀이고 그 3가지는 뭡니까? 일단 살아남는. 윷놀이, 팽이치기, 연날리기예요. 아, 네. 그 나머지는 다 일본에서 온 일본 전승놀이거든요. 네. 아이고 안타깝네요. 우리가 청군, 백군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된 놀이잖아요. 오재미 또 심지어는 가위바위보도 일본 놀이예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만 생각하면은 다 일본 말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오재미도 일본 말이고 네, 네, 네. 가위바위보도 짱깨이뽀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나오는데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미약하지만 한 10여 년 이걸 그 자료를 찾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이 책을 보고서 나라를 빼앗기면은 놀이도 빼앗긴다. 우리 혼을 뺏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개념을 좀 느꼈으면 하는 뜻에서 네. 책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을 한 권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 잘하려면 국영수 잘해야 되죠. 우리 놀이를 잘하려면 임영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물관장님으로서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젊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잘 알아서 우리의 혼을 좀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